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한병희 시에서 공파모함문중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이사들이 총 우리 증조할아버지 제 기준으로 건자 31세를 기준으로 증조할아버지들이 총 5분이 계십니다. 큰 증조부 쪽에가 5분이 계시는데 그 제자 그 아들들이 총 14분이에요. 14분 30세가 저는 31세고 32 그러니까 29세가 총 28세가 증조할아버지 범자고 범자 5분 중에 제자 할아버지 그 아들들이 14분입니다. 그래서 큰 증조부 쪽에가 6분, 그 다음에 둘째 증조부 쪽에가 3분, 그 다음에 남지영 쪽에가 거기가 재봉 할아버지 1분, 그 다음에 홍범, 경범 그 할아버지 내리가리 쪽하고 여기 우리 석고당 숭례 쪽이 총 거기가 제자 확률이 4분입니다. 제춘 할아버지 쪽에 2분, 그 다음에 제춘 할아버지하고 형제분이고, 그 다음에 재근 제육대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분이 계시는데 이사 구성을 우리 문중 한평시덕공파 모함문중을 설립하면서 이사를 제자를 29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4분 그 자손들한테 한 명씩을 공이 배분을 하려고 그랬어요. 배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2015년도에 법인을 구성할 때 총 14분 이사를 갖다가 각 할아버지 한 분씩 해서 우리 이사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리가리 쪽하고 우리 그 석고대분 쪽에 석고당숭례 쪽은 전혀 제가 적게는 한 15년에서 한 2, 30년 동안 문중일을 했는데 한 번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석고당숭례. 그리고 또 제춘 할아버지 쪽에도 김해은혜 당숙에서도 김해은혜 당숙이 김해로 가시고 또 그분은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서 목포로 떠났기 때문에 제춘 할아버지 쪽에도 전혀 한 분도 오시지도 않고 오로지 이제 제의 할아버지 쪽에 이제 상길당숙님만 참석을 하셨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전혀 안 오신 분들한테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길당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호당숙한테 이제 우리 정호당숙이 우리 모임이니까 동장이고 그래서 정호당숙이 이제 정년도 됐으니까 문중일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럼 하겠다. 앞으로 1, 2년 후에는 필히 참석을 하겠다 해서 정호당숙을 이사를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사 12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 12분으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3, 4년 전 그나마 상길당숙도 뭐 이 소송 문토담 문제 때문에 이사를 사직계를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호당숙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해. 아예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 대고. 어제도 내가 어제 그제도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안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넷째 다섯째 중교부선들은 현재 이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 제가 한 보름 전인가 우리 정길당수님하고 통화 끝에 이사회를 한번 소집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어제 그제 한 3, 4일 전에 재판을 냈어요. 재판을 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그제 정길당수한테 내일 모레 이사회를 합니다. 한번 문중 분위기를 한번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홍범 영범이죠? 영범 홍범이지. 영범 홍범 증조부선들 3분이 오셨는데 한번 우리 이사회들이 지금 이사회들 성원은 다 됐습니다. 오직 지금 넷째 할아버지 큰징조부 넷째 할아버지 건수리가
윤회의당 숙내 지금 재판하고 있는 피고 윤회의당 숙내 사촌간인데 건수리가 이사인데 건수리는 분명히 참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히 참석을 해라. 중요한 안건이니까. 근데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오늘 다 100% 성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히 성원이 됐고 오늘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신 이태행 당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여러 가지 뭐 부탁 말씀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아니 뭐 오랜만에 모두 얼굴이 되니까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사회라고 했고 그 뒤로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자주 만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아직도 그 시국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현안이 있어서 이렇게 금년이 받기 전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좋은 안건이 나올 때 여러분께 가능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결론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사들한테 고맙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재판을 갖다 문토답을 소송 문토답을 갖다 후손들한테 온전히 물려줄 생각으로 2010년부터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문유원들을 갖다가 한번 회의를 소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거쳐서 2014년 15년까지 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딱 2018년도 18년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할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고맙고 사실상 이사회를 이렇게 소집하는데 너무 회의를 한번 소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비유가 이런 마땅치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문토답을 갖다 소송하는데 딱 지금 만 2년이고 3년째 들어갑니다. 매달 목포에 강주고 매달 한두 번씩 지금 이렇게 딱 지금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내가 우리 이사들만이라도 좀 알아달라고 그래. 내가 뭐 고생했다는 그런 내색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소집하는데 내가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이걸 준비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의 소집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게 3년 동안 소송한 자료입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이 문토답을 온전히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는 심정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파악을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조금 할게요. 그 지금 이제 회의의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결 사항이라든지 토의할 사항을 핵심만 갖춰서 먼저 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못하실 사항이나 기타 요구할 사항은 정식 회의가 끝난 후에 뭐 하는 절차로 해서 알았어. 그렇게 좀 아니 내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회의를 한번 소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소집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문주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알고 좀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우리 이사들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꼭 굳이 나도 이 회의를 이사회하고 총회 앞으로 할 예정인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근데 판사하고 변호사가 내가 이사하고 통화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거두절미고 이사회하고 총회를 소집하십시오. 총회 소집해가지고 확실히 승소를 하는 방법은 총회하고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거두절미고 딱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때 해마다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못했잖아. 아니 그래서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법원에서 지금 이번에 내가 회의 안건으로 뭐냐면은 지금 1심 전답은 바로 17일 날 마지막 심의를 예상으로 하고 법원에 참여를 했는데 판사가 이거 다 얘기를 할게요. 뭐 피고 측 우리 가족들도 피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판사 얘기가 피고들이 너무 이렇게 다른 이 문중 소송에 비해서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다.
속된 말로 이제 너무 안볼상 그 문중원 간의 안볼상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이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1심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한 2, 3개월 전에 1심 판결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들이 여러 명인데 오직 지금 우리 재의 대부님 상길당수만 지금 항소를 했어. 그러니까 쟁점이 너무 뻔한데 항소를 했고 너무 피튀기게 이렇게 다 뭐 그냥 달라붙으니까 이 판사가 항소심에서 물론 나는 약 99% 이긴다고 봅니다. 전답도 승소한다고 보는데 항소심에서 단 0.1%라도 만약에 바뀌고 또 소송 비용 관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답 판결을 항소심 이후로 판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은 뻔한 건데 항소를 했어. 피고를 했으니까 이번에 전답 자기가 판사가 판결을 해도 누군가는 항소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재판 비용도 같은 문중원들은 재판 비용도 또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항소 판결을 한 다음에 항소는 그렇게 오래 안 가니까 몇 번만 심의를 하면 되니까 판결 후에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제 변호사가 우리는 안 됩니다 얘기했고 또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2010년부터 준비한 사항이고 빨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금년 12월 22일까지 기한을 가지고 12월 20일 날 마지막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할 건지 그건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재판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발언권을 했더니 그 이후에 문중원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 재판에 대한 변화가. 왜냐하면 문중원들 간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번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향을 비치더라고 판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그때 그러면 한번 비대면이라도 회의를 소집을 한번 해가지고 확실히 못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임야는 1심 선고해가지고 지금 이성길 씨가 지금 항소를 한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답은 지금 12월 20일 날 재표에 있으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중원들이 지금 2년이 딱 만 2년 지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이 이때 지금 다시 한번 재추인하고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소송을 임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총회에서 보여줘가지고 회의록에 남겨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예산 지금 시대답을 지금 이제 하나씩 하는데 그것부터 하시죠. 그거 그 이제 이사회만 갖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까? 우리 가족 전체 또 모여야 됩니까? 오늘 처음에 한번 할 필요가 있어. 총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심의가 2년 3년 거쳐가서 지금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건데 그 재판관이 어떤 말로 취지를 했는지 모르는데 문중원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확인하겠다. 나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판사가 판사로서의 그걸 자기 직분을 다 알지 않은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판결만 하면 돼. 그건 뭘 문중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할 처지는 자기는 아닐 건데 이 사람이 좋은 뜻으로 문중원들 이런 뜻을 한 번 더 받아오면 합의 종용을 사실은 합의 종용을 이런 뜻으로 한 거 같은데 제가 너무 도에 지나치게 그렇게 진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전체 모이는 코로나 이 시국에 전체 모이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하고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해가지고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을 하니까 반대편에서 형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또 태클을 걸었다며. 그렇다고 하면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100%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위임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또 그거 넣었다가 다시 또 반대편 그거 피고들한테 송달했다가 또 이유 있느냐 없느냐 했다가 그쪽 변호사가 또 이거 뭐 위임장은 앞전에도 한 것이고 전체 문중원의 그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까지 되풀이했던 걸 또 2중 3중으로 하는데 과연 그게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사회 오늘 하게 되면 이 광경하고 녹음한 거하고 사진 찍고 서명한 것하고 해서 또 탄원서 비슷하게 재판관님 해가지고 우리 이 문중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우리 한평 이시 문중이 화합을 위해서 재출발할 수 있사오니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는 차라리 그거 탄원서를 하나 써서 제출하는 게 낫지. 그게 그 200명, 300명을 모인다는 게 나는 조금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동생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지금 그 총회라든가 지금 하고 있어요. 총회라든가 이 사이는 각 문중이고 아니면 회사면 회사 아니면 기업은 기업 다 이 총회 회칙이 다 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판사가 볼 때 이렇게 총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도 하고 이게 정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형님 그게 재판을 아니지 재판을 처음에 원피고 정해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지금 거의 8군 능선 9군 능선이 왔는데 지금 와서 등산하는 사람한테 야 저 정상까지 다리 그렇게 아픈데 너 올라갈 수 있겠어? 그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래. 아니 올라가기로 했으면 올라가는 거지. 아니 동생 그래. 더 이상 동생이 말한 건데 나도 그 일정 부분을 동의를 하는데 근데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총회하고 절차를 다 인용을 했어. 이마에 선고할 때 인용을 했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나도 동생 전화를 통화하고 동생 통화하고 야 나는 솔직히 내가 저 모두 발언할 때 너무 힘들다 이거야. 한 번 하는데도.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판사가 이 문중원들 간에 솔직히 성길이 여기 우리 정길이 당수 동생이 진짜 재판장에서 진짜 이 말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이건 남보다 더해.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으니까 판사로서는 오케이 그러면 부담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문중원들이 다시 한번 그럼 맞아 아니 그러면은 이게 변칙 하나의 그건데 결국은 판사한테 우리 문중원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탄원서를 각자 해서 그걸 모임이 막 몇 명 했냐 어쩐지 그렇게 하니까 탄원서 해갖고 우리 문중원에 한 100장 200장이 됐던 반대하는 사람들 거 받지 말고 총 500명 중에 한 350명 400명을 하고 나머지는 죽었고 뭐 미국 가고 뭐 다리 아파서 못 쓰고 글 못 쓰고 해갖고 받은 거 다다 해갖고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자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니까. 대체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 탄원서를 사인을 받으러 동생이 다니나가? 아니 각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각 집에서 받아오면 되지. 아니 동생 봐봐. 이입장을 이입장을 받는데도 이입장 도장 하나 받는데도 지금 100몇 장뿐이 안 받았어. 아니 탄원서가 더 효과적이지 않아? 그렇게 효과적이니까 동생이 받으러 다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만 소리가. 아니 왜 너 다녀가는 하나만 소리고? 이게 더 쉽다 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동생. 봐봐. 저는 참 동생 내가 뭐냐면 자네 의견만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방금 이야기하잖아. 총회라든가 이사회는 자네 그걸 판사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한 게 아니야. 의견은 우리가 해놓으면은 그만큼 그게 창작이 되는 거지. 총회 용도가 아니 총회 용도가 그러면은 그 문중원 내가 할게. 내가 그 일을 하러 돌아다니게. 500명 다 받으러 다니게. 그러면 아니 형님 잠깐만 얘기해. 내가 그러니까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이임장을 총회를 몇 번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임장을 받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거야. 이임장을 제대로 안 와.
내가 얘기하잖아. 명단을 작성해서 적보에서 450명, 480명을 해서 다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 주소 파견대로 이렇게 했는데 안 와. 안 오고 그러는데 동생 말대로 탄원서를 해가지고 해서 받는다 하면은 더보다 이 입장보다 더 안 와. 그랬을 때 이 탄원서 갖다가 우리 탄원서입니다. 이게 몇 명이 지금 상주리 땅속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나는 적법원 절차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연락해서 했는데 회의에 30명 와가지고 너희들은 문중원이냐 이거야. 문중원이 전부냐. 심지어 미국 간 사람들은 미국 간 사람들 왜 소집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따져.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문제가. 근데 이 입장을 받으면은 공고상에 내가 공고를 여기 했는데 회의를 총회를 소집할 것에서 공고했는데 보면은 이 입장을 제출하고 전화도 없고 아무 입장도 안 제출하면은 회의에 저 동의하는 거로 간주한다. 그거 법원에서 받아들여. 위임장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위임장 제출하니까 상결당국이 뭐라 했다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문제 얘기는 아니라니까. 이 입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적보상에 파악을 했더니 450명이가 돼. 450명인데 총회 참석은 30명뿐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적보본이 450명한테 연락했는데 30명이 문종원이야. 이거. 그게 총회냐고. 그리고 상결당국이 여기서 주장할 것이 또 뭐냐면 이사회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사들이 너희 끼리끼리 만나서 작당하냐. 그렇게 나왔어. 아니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단 그렇게 말이야. 했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사회만 가지고 이걸 갖다 구성을 했을 때 이사회가 끼리끼리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서 그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봐봐 법원에서 그건 자네가 한번 대표. 아니야 갔다 보는 거야. 아니 형님 그 열내지 말고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지. 됐어. 다 충분히 얘기 내가 들었으니까. 자네 참 너무하네. 자, 자네가 지금 총무를 거지 해봤다니까. 좀 들어봐. 이게 충분히 얘기가 다 됐어. 나오는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해왔던 대로 여기서 결정을 해. 이렇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할 일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은 그대로 가고 오늘 그 전부터 해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해왔잖아. 그래서 위임장 받아서 총회 열기로 하면 그게 요식 행위야.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해. 그래서 나는 이 총회 공고할 때 안건을 지금 임야하고 이제 정답 해제 문토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초성을 지금 현재 2년 반 3년째 이렇게 소송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문중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을 해주고 집행부를 지원해달라는 그 추진 형태로 안건을 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거야. 총회를 해서 소집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입장을 최대한으로 나는 여기에 총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결정이 돼. 아니 총회 지금 총회를 단행해야지. 총회하고 위임장 받아서 하고 네, 총회 해가지고 저는 제자 할아버지들이 각 대표니까 의사봉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말이라 자,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자 할아버지들이 대표로 오신 거야. 각 할아버지들 대표 오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피고들이 몇 명이서 너희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내가 여기 회의록에 보면은 공고랑에 보면은 2018년 12월 달 총회하고 2019년 3월 달에 이 자리 밑에서 회의한 거 농업회사 법인설립에서 승계한 거 그거 전부 다 동의를 해줬어. 다 입장 받아서 했는데 몇 사람이 너희들 이런 소리가 안 난 게 반민교사 삼아서 우리 제자 할아버지 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이 입장을 갖다 회의에 비대면이니까 아니면 회의에 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 입장을 최대한 좀 받아줘서 판사가 쉽게 말해서 문중 판결에 좀 쉽게 어깨에 짐을 덜어주는 것도 있다. 아까 뭐 직무유gin이 뭐지 나도 그런 생각이야. 솔직히. 왜냐 이 많은 소리를 내가 법원에 다 해서 증거를 다 대주는데 이나는 100% 다 인용을 했어. 100% 인용했는데 왜 그런지 뭐 한 소를 딱 해놓으니까 이게 판사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 돈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형님 이거는 증거가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요. 이건 할 수가 없어. 내가 오지검을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회의 날짜는 의사항들 빨리빨리 해. 회의 날짜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재판을 하면은 내가 회의 이임장 같은 것을 이걸 다 작업을 해가지고 공고를 한 일주일 내에 한 열흘 정도 공고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면은 변호사가 이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위임장이 우편물 발송한 거니 뭐 이런 걸 다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피고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피고들이 천만원. 그러니까 피고들한테 전달하면은 잘못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생각으로는 12월 3일 날 우리가 매주 첫 주 토요일 날 정기총회를 하니까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지금 회의를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은 요 밑에 내가 회의실을 빌릴 거예요. 여기는 또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많이 사니까 이쪽에서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좋더라고요. 네, 그럼 일하는 그렇게 통과를 그렇게 하고 기한 넣어가지고. 자 3일 날 예. 12월 4일 날. 토요일 날. 4일 날. 4일 날. 4일 날. 내가 장점. 그 다음에. 근데 나 그때 나 개인적인 지금 그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입장을 최대한으로 나는 제 할아버지한테 받아주고 다음 두 번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 이건 내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충청도 예산 우리 시대답이 우리 대체계가 우리 당수 우리 정길이 당수, 대길이 당수 여기 우리 기행이 당수 오셔서 얘기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1900년부터 쓴 해가지고 계책이 1900년부터 쓴 계책이 저한테 2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걸 가져올 깜빡해졌는데 그 계책에 보면은 이 다른 문토답도 이렇게 아셔야 돼. 우리 문토답이 이렇게 제거되는 윤회의 당수가 앞으로 돼 있는 이유가 계책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각 그때 당시 1900년도에 아니 1950년도 초에 문토답을 막 사가지고 개인명으로 샀어. 우리 정길이 당수가 앞으로 이름을 사주고 문토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거대문이 앞으로도 땅을 사줬어. 그래가지고 그 문토답에 이거 문중땅이라고 제거대문이 사인을 해. 그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같은 곰내 마을에서 이렇게 벌고 이렇게 했는데 1970년도 60몇 년도부터 이내희 당수님이 문토답을 많이 팔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1969년도에 무안군 농협에서 화해 땅을 갖다 우리 화해 지금 그 땅을 갖다 압류가 들어가. 이내희 당수가 앞으로 돼 있는 땅을 압류가 들어가니까 문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기대분이 윤회의 당수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970년도 71년도인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인명으로 돼 있는 땅을 문중명으로 하자 해가지고 문중에는 그때 뭐 문중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4명 앞으로 공동으로 그래서 제기대분 윤회의 당수 집행이 백두당수 앞으로 등기를 해요. 그게 72년도에 등기를 해. 그러면서 호의 땅도 용왕리 땅을 팔아가지고 그 농협에 그 용왕리에 있는 문토답을 팔아가지고 호의 땅을 갖다가 호의 선산이니까 진범 할아버지도 계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빚을 갚아요. 그러면서 1972년도에 한 10필지 정도를 공동명의로 합니다. 제기되면 윤회의 당수, 백두당수, 집행이 앞으로 해가지고 윤회의 당수. 그게 재판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서 이게 문토답이라는 게 너무 명쾌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회의 끝나고 나중에 한번 보면 1분만 할게요. 네, 그래. 지금 우리 당신이 굉장히 그런 내용을 잘 아는데 나는 아다시피 전혀 이제 문중 그런 걸 모르거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서울에서 만났을 때 태형님이랑 또 그때 몇 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나왔어요. 네. 나왔을 때 태형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해놨던 일을 후손인 우리가 와서 우리 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자.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어, 태형님. 자자. 그건 내가 이야기할게. 네. 그 이야기는 이 문토 때문에 상당히 전에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들이 왜 의리상하게 그러느냐. 네. 여태 못 해왔어요. 네. 그래서 태양님이 그때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풍기네,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
우리가 저 선산 그 시제를 모시니까 그 시제 모실 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행자에서는 이걸 정리를 못했지만은 너희들 건자에서는 꼭 이걸 정리를 해라 하고 유언하다 시켰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문토답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해책을 내놔라 그랬다고. 문해책을 내놓으라니까 그 당시 문해책 내놓으라 할 때 뭐냐면 우리 문조 앞으로 2억이라는 돈이 나왔었답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뭐냐면은 그 돈을 이제 문중으로 넘겨야만이 문해책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다쳤어요. 그래서 문해책을 딱 바꿔놓고 그걸 펼쳐놓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저 당신 예. 그래서 그걸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지나간 것은 이걸로 정결을 짓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걸 가지고 우리 회의를 하자. 이해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 그렇게 자 문중집을 명의로 하자고 그러니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당수님 제가 그걸 반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토답을 내가 이제 해서 2억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계속 듣는 사람은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실 건데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어. 내가 한 적게는 이게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딱 11년, 12년이고 많게는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한 거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2억이 나오면서 2010년도에 나오면서 이걸 갖다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토답을 파악을 하니까 많은 문토답이 내가 파악한 게 128지를 파악을 했어요. 현장 다니면서. 그랬더니 남은 게 21지뿐이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현장 정리를 해서 문토답을 확인서를 이제 이걸 문중 땅이다. 이거 공동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확인서를 받으려니까 안 해준 거야. 상길이 당수도 이거 문중 땅이 맞습니다. 개척에 의해서 이거 문중 땅이라고 확인서를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다 나와요. 확인서를 내니까 안 해줘. 그다음에 윤회의 당수네 손들은 우리 아버지 땅이다 할아버지 땅이다 이거. 그러면 대길이 당수님도 알듯이 자 이재근 씨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구남매가 상속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일행 씨가 돌아가시니까 또 자손들한테 상속이 돼. 기하가 급수적으로 돼. 그러니까 피고들이 30명, 40명, 50명, 100명이 돼요. 그리고 당수님들 돌아가시면은 나는 이거 문중 땅 알지만 여기 우리 작은아버지도 모르고 태기당수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죽어보면 이 문토당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 땅이다 할아버지 땅에다가 가로챈들 이 문토당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 다 객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문토답이랑 확인서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확인서를 받으려니까 상길이 당숙은 안 해준다. 제들이 이제 윤회 당숙 그 딸들은 생전 문중에 일은 나오지도 않고 출가했는데 우리 아버지 땅이다 할아버지 땅에 이렇게 나와보면 안 해주니 그래서 오로지 도움을 준 사람은 백두당숙네 손들은 해서 도움을 해줬어요. 내가 창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엄만이 하자고 상길당숙을 계속 그 전까지 문중일을 2017년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안 해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분가할 테니까 우리 목을 떼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문중원들을 갖다가 지금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중원이 14분 제차 할아버지인데 몇몇 제차 할아버지만 제외하고는 다 100% 90% 100%가 후손들한테 원전이 물려야 돼. 남은 땅이라도. 그런 취지로 해서 이 문토답을 법인을 설립해서 문토답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건혁이 이태영이 이종영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문토답이 조상이 남겨둔 것을 온전히 물려주는 게 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만사체크롭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다 됐고 조금 이따가 필요한 얘기는 이사회를 먼저 끝내자. 그다음에 자 충청도 충청도 시대답이 이 개척에 보면은
세 필지를 갖다가 정확히 이제 두 필지를 갖다가 우리 이제 해제해서 사줬어요. 시제답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한 700~800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충청도 그쪽에 그 경지 정리하면서 도로 쪽으로 환지를 해서 한 400평, 500평 정도를 시제답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을 충청도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인 환지금 일부가 문중 개척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시제답을 이제 피고들을 내가 파악해 보니까 59명이에요. 손들이. 세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큰집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저 채훈이 증조 할아버지, 재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약방 할아버지, 세민 할아버지, 세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이 몇십 년 동안 시제하고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3년 전에 이걸 재판을 같이 해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 거기 지원이 홍성지원에서 오고 목포에서 오고 내가 너무 힘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 하고 2~3년 전에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류를 시켜놓고 목포지원 2건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특조법이 작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특조법으로 딱 하려고 이제 모든 여기 이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특조법 서류를 해서 내가 예산을 몇 번 한 7~8번을 다니면서 예산에 가서 서류 다 해가지고 돈까지 한 100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서류까지 예산군청에 특조법으로 해서 조치를 딱 해놨는데 이인행 씨 큰집 이용선 씨 아들 장남 이인행 씨 아들 딸들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그게 특조법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공고를 합니다. 한 달 동안인가. 한 달을 공고를 해가지고 그 땅 그 상속자들이 이의제기가 없으면은 예산군에서 확인서를 써주면은 그것 가지고 등기를 하면 돼요. 간단해. 그래서 얼큰이 하고 특조법을 해서 내가 진짜 몇 번을 다니면서 해가지고 서류 완벽하게 해가지고 예산군청에 딱 집어넣는데 이제 공고를 딱 한 몇 달간 공고를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며칠 남겨놓고 한 보름 남겨놓고 이인행 씨 아들 딸들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우리 안 해준 거예요. 이의제기 가지고 그게 나가리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저 이인행 씨 아들 지평이하고 그 딸 세아수아하고 사정을 하고 이런 꼴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해줘. 나 문중하고 상관없다. 그럼 거기서 소송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소장입니다. 소장해가지고 소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 무한문중이 피법인으로 해서 문중을 하고 문중은 전답은 명의대행이 안 됩니다. 피법인은 법적으로 농지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업회사로 승계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회사를 또 별도로 했어요. 그건 변칙적이지 솔직히. 뭐 어떻게 이용하시면 해서 농업회사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 2019년 3월달에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승계해서 전부 다 총회에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말이지. 예. 그러면은 그 지분만큼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은 세아나 지평이나 수아는 그 자기 지분이 3분의 1밖에 몇 번을 이 정도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장을 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자 우리 큰 할아버지 재인 할아버지냐 약방 할아버지 손들이 30~40명이 40~50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놔둘 수도 없고 지금 그렇지. 지금 소 제기하기로 결의한 거잖아. 결의해서 지금 한 거야. 자 농업회사까지 다른 거 없잖아.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는 거로 진행하고 추인을 하는 거로 해서 추인이 아니고 정식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그 지금 법 소송한 것은 이제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세 번째 안건으로 뭐냐면은 지금 자 그 문토답 소작에 대한 거예요. 내가 사실 재판 때문에 우리 강의를 있지만 지금 소장료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일괄 청구해서 받을 생각인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소작 금지 지금 가장 문제가 일회당숙이 벌고 있는 해제고등학교 앞에 문토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길숙모 신흥 상길숙모가 벌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경희 지금 저 항장밭 옆에 그 산 그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 그 세 건인데 지금 자 일회의 당숙이 벌고 있는 문토답은 2017년도 16년도에 상길당숙이 2010년부터 그랬어요. 회의록에 보면은 상길당숙이 2010년부터 한 2, 3년간 회장을 하셨는데 회장 때 가장 상길당숙이 주안을 잡았던 것은 소장료를 인상하는 거. 그 다음에 문토답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이 전대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내가 소작을 해가지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나도 그 시끄러는 하니까 솔직히. 그래서 안 된다. 그걸 갖다가 회의에 간청을 시켜서 상길당숙이 직접 간청을 했어. 그리고 2017년도에 회의에 뭘 간청을 시켰냐면은 문중에 해를 끼치고 하면은 소작을 금지시킨다. 회의에 회의록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2015년, 16년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상길당숙 설득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집행을 갖다가 그러면 상길당숙 재판을 갖다 문토답이 협조도 안 해주고 거주인 윤회당숙 내는 문토답 소작한 게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선들인데 그래서 이제 일회당숙이 한 것은 이게 한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같은 문중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1부에서는. 그래서 몇 번 회의에 거론된 것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작년 2년 전 12월 달에 회의할 때 문토답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일회당숙 그 숙모님이 양간들이 윤 누구한테 내 이름까지 알았는데 야 윤 누구야? 방일이 일회당숙 그 본거 윤 고등학교 본 사람 있잖아. 내가 이름까지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대를 준 거야. 그래서 얼마에 전대 주고 얼마 받은 게 그건 모르겠어. 전대를 준 걸 알고 숙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문중에 못 벌면은 문중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문중에 다른 사람이 벌든지 아니면 문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숙모님 얘기는 아예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벌게요. 그래서 그렇게 벌었어. 그래서 번 거로 알고 있는데 2년부터 상길당숙이 벌어. 근데 본격적으로 재판이 들어가면서 2년 전 12월 달에 총회를 할 때 그 문토답을 한수를 문중으로 한수를 하자. 왜냐면은 일단은 재판비가 거의 한 2,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뭐 재판 변호사 선임료 그 다음에 총괄료 여러 가지 표에서 2, 3천만 원이 들어가서 이걸 회의 때 이걸 갖다 문토답을 문중에 해를 끼친 사람은 문토답을 보이지를 못한다. 모든 사업을 박탈한다 해가지고 한수를 헐기에다가 제가 그때 당시 2년 전에 회의 때 그래도 한번 좀 지켜봅시다 하고 보내줬어. 그런데 이제 재판이 계속 하니 이제 너무 얼마 터져가지고 내가 한 2달 전에 내용증을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증을 올 11월까지 농사를 지니까 문토답을 한수를 시켜주십시오. 한수를 시켜줬더니 내용증을 그런 내용으로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문토답 한수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유인지 숙모님이 수치거절을 해. 수치거절.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숙모님이 판단이 아니야. 내 얘기는 상길당숙이나 누가 그 집안 사람들이 판단해서 편집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수치거절해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하고 상의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알려야겠다고 하고 건주 동생한테 내가 알렸어요. 이래서 한다 메시지도 보냈고 문중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 건우 형님을 갖다가 좀 해제할 일이 있어서 편지를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숙모를 갖다 드리고 한 3, 4일 전에 목포 재판 끝나고 오면서 숙모하고 건조 동생한테 건조한테 전화를 했더니 난 모릅니다. 문중에서 재판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숙모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는 분명히 명도소송을 갖다가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금년 7월 달에 이 사회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11월 이달 말 지나면은 바로 명도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갈까. 지금 우리가 문토 소송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땅이 그 명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부에 아니지. 그게 안 들어갔지. 아니 우리 문토답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소송권이 아니지. 그건 돈철공판, 성서공판 다른 모든 명의로 돼 있지. 등기권자. 그거는 소송권으로 들어가 있는 등기권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병작권자.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이제 거기 우리 문중 땅이잖아. 그럼 문중 땅이야. 문중 땅인데
그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돈철공파로 되어 있다니까. 거기 그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돈철공파로 되어 있다니까. 그 땅만? 아니 여러 땅이 또 돈철공파로 된 땅이 많아. 근데 돈철공파가 이번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재판에? 응. 재판에 안 들어갔다니까. 그걸 왜 들어갈 필요가 없지. 공동명의만 돼 있다니까. 공동명의만 재판에만 돼 있는 거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 공동명의만 그러니까 공동명의 재판을 놓은 거지.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아, 돈철공파로 들어가져 있는 것은 돈철공파는 굳이 할 필요 없지. 아, 그거는 당연히 우리 그 문중 대상이 누가 사람 못되지. 그럼 누가 돈철공파라고 이름이 없으면 주장을 못하니까. 공부 좀 더 해야 되겠구만. 아 그래서 아니 잠깐 안 그러다 짚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돈철공파를 돈철 이름이 정확히 누구로 돼 있어? 돈철공파로 됐다니까. 돈철. 법인으로 돼 있어. 비범인으로. 아, 그 돈철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건 나도 정확히. 돈철공파라고는 그 어디 있어? 없잖아. 아니 참 이해를 못하네. 옛날 어른들이 아니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인해이당숙에 장난했으니까 그때 당시 군청에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문토가 쉽게 말해서 돈철공파 문토 법인을 설립한다. 비범인을. 언제 70년대? 아, 그 당시 문토답을 할 때 비법인을 설립해 쉽게 말해서 법인을 약식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돈철공파 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25세 할아버지야. 25세 할아버지니까 조상들 해가지고 돈철공파를 설립을 해. 그래서 돈철공파는 김이 고인이 됐으니까 돈철공파라 해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문토답을 명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철공파 명의야. 그 다음에 우리 문토가 구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들도 관심 있는 사람 다 모른다는 그게 내가 답답해 몇 번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토가 돈철공파 문토 성소공파 할아버지 문토 그 윗대조가 성사 할아버지야. 성소공파 문토가 또 산이 임야가 돼 있어. 그 땅은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사치를 못해. 못 한다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라고. 총 3가지로 등기가 되어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명의로 된 것도 이제 명의가 틀린 사람이 서해강송 앞으로 된 것도 있고 막 이러지.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서 돈철공파로 되어 있는 필지가 몇 개나 돼요? 그까지는 내가 다 못해. 다 못 외우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필지가 21지가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공동명의로 된 게 한 10필지 정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문토를 지금 이제 안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문토를 한수를 이사회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사회 때 금년 7월 달에 이사회 때 이걸 갖다가 소송으로 해 경자보고 있는 것을 금년 11월 농사가 끝나면은 문중에서 한수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내용증명 수치 거절해서 고려용증을 통해서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어제 그 3, 4일 전에 내가 건조하고 숙모님한테 전화해서 금년 11월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제해서 들리는 얘기가 지금 여기 당숙님한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상길당숙이 농사 수확 끝나자마자 비닐을 딱 씌워놨어. 없어. 아니 땅에다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문중에서 그런 얘기를 수차 했는데 문중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문중에서 한수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길당숙이 문중에 안 내놓거든. 너희들 하려면 해라 이 식으로 해서 비닐을 딱 씌워놨단 말이야. 내 생각 같으면은 상길당숙이라면 내 입장 같으면은 뭐 저라든지 태계당숙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래 형님이 벌썼는데 내가 좀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하나만 해라. 상길당숙 나가자도 살지 않아요? 근데 해제 자기네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뭐 비닐까지 싹 씌워놓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소장료도 안 내. 배째라 이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11월 말 딱 지나자마자 명도소송을 갖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명도소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이사들이 이거 아셔야 돼. 추인도 해주시고 분명히 변호사가 한 2달 전에 하도 저기도 괘씸하니까 형사고소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변호사가 나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게 그리고 형사고소거리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충분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소장을 써주겠다는 거야. 별도로.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이사들 안 그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밴드 이사에다 그 이사들한테 올렸어요. 근데 이사들 100%가 형사고소 찬성이다. 해가지고 형사고소장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고소는 뭐냐면은 나는 그거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지금 의문이야. 근데 분명히 변호사 얘기는 문중 땅을 갖다가 알고서 자기가 착복을 목적으로 문토답을 안 내놓는다 이거야. 문중에서 법인이 엄연한 법인이 있어. 그래서 행령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알아서 하라고 그 행령 아마 고소장을 집어넣었을 거를.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회당수 건은 분명히 오늘 이사회에서 분명히 7월달 이사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갖다가 문중으로 환송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오늘 재추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상길숙모님이 버는 게 있어요. 상길숙모님이 버는 게 있는데 상길숙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는 신형 상길숙모. 그래 신형 상길숙모님이 벌고 있는데 이제 자 들어가죠. 상길숙모님이 상길숙모님이 벌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문토답을 갖다가 분명히 문중에 거쳐가지고 다시 그 집 가족한테 가더라도 그건 절차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건우 형님한테 그 장남 아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상길숙모님이 벌던 문토답을 문중으로 이제 그분이 벌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문중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좀 난감한 표정이 이 얘기를 하셔. 이 문중원들이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먹고 뭐 그냥 잡고 있으면 내 땅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큰아들 그 알만한 양반이니까. 아니 잠깐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직계니까. 아니요. 직계니까 주고 어차피 그거 소장용 가져지는 거 아이가.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차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문토답이 질서가 안 됩니다. 제가 문토답을 하는 것은 다시 거쳐가지고 문중이사에서 그럼 직계다든지 형제간이든지 그걸 어떤 증거물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어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면 뭐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 없는데 이거 하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당수님 그건 그냥 당수님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문토답을 보시는 분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단적인 얘기로 우리 이사인데 건숙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문토답을 그 문중에서 결혼할 때 분가할 때 문토답을 받아왔는데 소장님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나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뭐 운송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일단은 분명하고 제대로 해서 계약. 왜냐면은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데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면은 우선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대기장수님 자 이런 얘기 있어. 그러면 상길장수님 얘기로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 다 계약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는 확실히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해서 5년간 이렇게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안 해줘 상길당숙이. 계약서 자체도 안 해줘. 그거 누가? 아니 상길당숙이. 그래서 상길당숙은 아예 포기해서 그대로 가려고. 그 다음에 여기 알겠지만은 요 건우 형님하고 태희당숙 알아. 그 다음에 건술이네 태희당숙네 계약서 써달라니까 안 해줘. 그래도 나중에 저 당숙님하고 경위 불러나고 뭘 해가지고 썼어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감정이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토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토답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한 편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한 편도 안 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요. 문을 그거 방금 버렸어야. 당수님들 잠깐 들어보세요. 당수님들 방금 내가 그 한 말씀에 조금 의문스러워서 내가 지금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직계손이니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방금 말했었죠. 그렇죠. 네. 나도 지금 하나 좀 문일단 보고 싶어. 내가. 그러면 직계손이니까 우선권이라는 건 벌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상, 그러니까 서류상 이제는 만들자 이게.
이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선권을 준다는 그 자체는 어차피 나가가지고 그 소장을 그대로 받을 거 아니야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그거 많은 이야기인데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당수 말이 맞고 그런 게 맞지. 형님 말도 맞아. 네, 나도 좀 벌어보자. 근데 그래. 예, 당수님 그런데 제 얘기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써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까 그거는 이런 제가 말이 숙부님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래. 근데 지금은 문중 재산을 마치 사유 재산처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공짜로 벌락하고 반환 허락에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그 이제 정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범자 대자 때는 이제 인정하죠. 그게 통했는데 이제 행자 번자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네. 오케이 방금 저기 대기 삼촌 정기 삼촌 방금 주영이가 한 말 그래. 공감하지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일회당수 것은 지금 뭐 문중 허락도 없고 뭐 백전한 식으로 속된 말로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11월 말 하면은 바로 우리 결의대로 7월달에 결의대로 명도소송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직수모님 본 것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 벌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행주가 벌겠다고 하니까 행주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 방법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거기는 그 설득을 한번 더 네, 해봐. 근데 일단은 절차를 거쳐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안 들어주면은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면서 남들은 보면은 안까 아닌가 했지만은 진짜 한 달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 그 속내 알아. 그다음에 경위가 자 지금 방금 내가 메시지를 한 1시간 전에 보내줬어요.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항장박 상산이 경계가 명확치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나도 그게 그냥 대충만 여기가 어디 이쪽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도 그렇고 말로만 들었어요. 여기까지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한 얼마 전에 무안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지적 측량을 다 한다더라고. 제대로 이제 전산화 시키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전산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전산화 해가지고 옛날에는 측량을 갖다 연필로 측량을 했는데 요즘은 전산을 하다 보니까 땅의 차이가 평수하고 쉽게 말해서 토지 대장에 있는 평수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해서 천을 다시 그어줘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현금으로도 보상을 해주고 나한테 현금 보상을 많이 땅이 없다는 거야. 남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현 지적상으로 하면은 많이 땅을 갖다 현금 보상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문중 땅입니다. 더더구나 이거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에서 문중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그리고 우리 문토답을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대로 물량만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한테 사진 보는 게 그거예요. 원래 적색선이 경계선인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갖다 파악을 해봤더니 좀 이제 부족하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국유진이 뭐니 옆에 땅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파란 선으로 지금 윤곽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문중 땅으로 확정을 짓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희가 그 항장밭 옆에 용선할아버지 옆에 집이 있는데 경희 마당에가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나는 조금 먹었는 줄 알았더니 상당한 평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거론을 하냐면은 경희가 몇 년 전에 이제 문중일을 하다 보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잘 알고 하시라고 나중에 문중일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은 내가 여기까지 나는 이제 정확한 경계를 모르니까 여기도 일부가 우리 문중 땅일 거다 선상이다 그랬더니 아이 자네 이제 경희하고 나하고 동창이니까 편하게 자네 여기는 뭐 지동가 뭐 어디 섬 사람 땅이요. 앞에도 그 밑에가 그 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도 사람인가 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함문중 그 우리 문중한테 사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보면서 그 마당을 쓰는 것을
그 경희한테 그 사람이 가면서 묘파가면서 이것도 좀 벌고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몇몇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적도를 뛰어보니까 거기도 우리 땅인 거야. 그래서 마치 이번에 지적측량도 하고 내가 경희를 그 뒤에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렇게 그냥 그러면 자네가 벌고 있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문중에서 뭘 하겠어. 같은 문중 정원인데 그 나는 진짜 약간만 차지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들 막 욕심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치 이번에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딱 보니까 땅이 굉장히 3분의 1을 경희 땅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사회에서 제대로 결의를 해가지고 온터를 경계선을 그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경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야지만이 나중에 헛소리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지적측량까지 마르기도 좋다는. 그래서 내년 봄에 이거는 분명히 지적구까지 첨부했어야 문중땅이다. 너 그 헛소리지 말고 네가 지금 문중원인데 우리가 매몰차게까지 한수 비닐까지 있는데 철거하라고 했느냐. 그 대신 확인서를 쳐줘라.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호선들이 확인서를 받으면 뭐 한다고. 이걸 차라리 이것을 하나 받아놔야 돼. 원본을. 아니 그러면 이걸 지적도에 나왔는데 이제 확인서를 받고 이것을 계속 뭐 몰수할 수는 없지만은 사용하면 사용료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확인서도 안 받는데 엄연히 지금 문중 땅인데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 그래. 그러니까 확인서도 안 받아놓고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경희 딸이 우리 아버지 엄마 땅이다. 우리 엄마 집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헛소리 나오니까 내 얘기는. 아니 이건 딱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지적도에 따라서 하자고. 그래서 나는 다음에 얼마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해서 이거 땅을 팔자고? 아니 소장료 거의 다만 얼마나 더 사용료 받아야지. 당연히 확인서. 다만 얼마나 더 봐야 돼. 그 파란 지붕도 기네요. 하긴 정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지붕도 잘라 들어가고 그랬어요. 한편이 씨 체육공원이 하나 짓지. 형님한테 보냈어. 보냈어? 예.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적절히 경의하고 사용료를 하든지 확인서하고 사용료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걸로 자 하시죠. 그거 짭짤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가지 했네. 예.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한 번 또 있잖아요. 저기 또 그 소장료 그 고등학교 앞쪽에 그 지금 풀밭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금 민원 들어갔다. 민원 계속 그거. 민원 들어갔다. 자 또 경위 문제예요. 거기는 이제 민원 넣으면 이제 벌금 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아니 그거 좋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제 벌금 내야 된다. 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토답이 아니 지금 잠깐만 이게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문토답 정리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건수리가 우리 아버지가 출가할 때 타고난 땅이다 해가지고 경희가 이게 임대차 계약도 안 써주고 한 땅이 보이지도 않아. 풀로 먹혀 있어. 그러면은 문중에 내놔야죠. 그래야지. 그래야 원칙이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풀로 해서 옆에 민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일이 조카가 몇 번을 이걸 갖다 문중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다들 버티고 내 땅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일일이 문중으로 들어가고 싸움당하고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민원 들어가는 게 좋다. 민원을 계기로 해서 그걸 갖다가 나는 어떤 생각이면 경희하고 임대차 계약을 3년 전에 했어요. 5년인가 계약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광일이 잘 들어. 만약에 저는 그 보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은 5년간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좀 계속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걸 구실로 해서 문중에 한수를 합니다. 그래서 문중에 한수를 합니다. 그래서 800평?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갖다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하면은 네 맞죠. 정리를 안 하면은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들이 욕을 먹어요.
원망심이 들어. 예, 자 강의를 그렇게 알았지? 그 민원 너들 좋아. 그 옆 사람한테 민원 넣으라고. 그러면 일부러 넣어가지고 공론화 시키면 예, 좋지.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 됐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지금 민원을 넣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지금 지금 앞으로 2년 남았네. 한 2년 남았어, 2,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그거니까 내가 그때 당시 5년으로 내가 경기 임대차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뭐 거기다 뽕나무가 뭔가 심어놓고 뭐 그래서 나무 심는다고. 그래서 뭐 일단은 5년간 그 하고 근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정 볼 의사가 없으면은 내놔라 문쪽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뭐든지 교통이 정리가 되는 거지. 또, 자, 그럼 5가지 돼요. 또 추가된 것이 또 있어. 아까 또 제일 잘 찾는 아니 빨리 정리해서 설명을 받아. 아니 그럼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건 내가 줄 거니까. 이리 와봐. 자 여기다가 여 참석자들 네가 도장 다 받아.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해서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여기다 이름 쓰고 다 돌아가면서 쪽에서 이게 보니까 재판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서류 하나하나가 긴장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까 우리 주영이 동생이 얘기했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거 할 텐데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법에 못 네. 증거제일주의잖아.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또 안건은요. 그래서 총회는 12월 4일 날 제가 바로 이제 이거 저 공고 묵기 조정을 해서 전부 해줄 테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셋째 할아버지 대표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위임장 서식을 빨리 줘. 나는 지금 그거부터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빨리 보내줄게.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 5편으로 해서 빨리. 왜 그러냐면은 재판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여기 정길이랑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해측의 대길이라는 잘 드십시오. 우리가 성우는 해덕공파인데 쉽게 말해서 함성군파는 11세 저기 하남에 있는 한성군 할아버지예요. 거기에서 두 분이 아들들이 있어 그 아들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쭉 내려오다가 16세 성훈 할아버지에서 파가 많이 날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훈 할아버지 손들이 잘 들으라고. 성훈 할아버지 16세. 아니 그거 하고. 아니 얘기 잠깐만 할게요. 형님만.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두 분 당숙에 오셔서 이제 그 상길 당숙 대학으로도 내려가려고 가까우니까 그러시는데 이렇게 뭐 합의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에 위해서 종결 처리하거나 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동생 좀 얘기해. 자 봐봐.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그래서 16세에 가면 파가 여러 파가 나는데 쉽게 그렇게 해서 파가 해서 16세 할아버지 성원 할아버지가 해덕공파라고 해서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17, 18세까지 아들들 양아들만 둬요. 그 다음에 19세 가가지고 아들들 18세 할아버지가 지벽 할아버지가 아들들을 5분을 둡니다. 5분을 둬가지고 우리가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그래서 장남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 내부두고 적자 할아버지 그 19세 적자 할아버지예요. 근데 20세, 21세까지 양아들을 둬요. 그분들이 거기 수구제에서 다 돌아가셨어. 그래 22세 할아버지가 지문 할아버지인데 영광으로 와가지고 영광에서 유경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1950년도부터 우리 할아버지들이 충청도까지 그러니까 19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문 할아버지가 한 2대에 걸쳐서 공백기가 생기고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그래서 공백기가 생겨서 시대를 거의 한 60년에서 100년을 못 다니시다가 1950년도 후반기부터 시대를 다닙니다. 그래서 시지답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며칠 전에도 우리 태희강수 건호 형님 몇 명이 우리 채원이 해가지고 충청도 가서 시대를 모셨어요. 그러면은 충청도 시대가 어떻게 모셔지냐면은 16, 17, 18세 성원 할아버지 그 자손들로 해서 먼저 시대를 모십니다. 그 다음에 19세 할아버지가 우리가 시대를 별도로 모셔요. 그러면 그 19세 적자 할아버지 나머지 형제간들은 어디서 하냐? 따로 그 충청도 자기들이 별도로 모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 모실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모십니다. 그 제사 끝나고 나면 저 성원 할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시대를 모시는데 그러면은 19세 적자 할아버지 20, 21세 해가지고 부인들 2분 해가지고 6분을 시대를 9분을 모십니다.
시절을 모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해제해서 모시고 이렇게 모시는데 제 얘기는 왜 이제 상대당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문명의 법인을 사고할 때 아니 다 이름 써요. 이사들 아니 이사들을 가지고 그걸 청소기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시는데 상길당숙이 재판 초기에 쟁점이 뭐였냐면은 자기는 25세 돈철 할아버지 후손이다. 그 돈철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이 하나 영은 할아버지를 뒀어요. 그 다음에 그 족보상에 준은 할아버지 두 분을 둡니다. 그러니까 상길당숙 얘기가 우리는 돈철 할아버지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적자 할아버지부터 24세 할아버지들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규약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 그렇게 제출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적자 할아버지부터 24세 할아버지는 우리 인정을 못한다. 우리는 별도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다툰이라고 재판하면서 내가 대등부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전부 조상 직계평가해야지 이런 서류를 갖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문중이 피고인 설명에 정상적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20세나 21세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파가지고 퍼지면은 상길당숙이 하는 말이 맞아.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 족보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참석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괜찮습니다. 참석. 그래서 이 재판이 그렇게 진짜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근거로 재판을 끌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총회를 몇 번을 했는데 총회 이제 구성을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한 우리 19세 형제분이 할아버지 적자 할아버지 5형제인데 우리 해독공파 총 인원이 한 8,900명이에요. 들어보세요. 8,900명인데 우리 적자파 할아버지 후손만 한 600명이에요. 내가 성인들 한 2년 전에 성인 파악한 게 450명, 한 480, 19세 이상이. 그러면 얘들 안 났더라도 그러면 몇 명씩만 가사하면 거의 산술적으로 6, 700명. 제발 족보 이야기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적자 할아버지들이 후손이 다 엄연히 그렇게 있다면서요. 많이 차지고 거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됐고 사실 난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진짜 황당하고 해서 참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성인을 파악해서 아까 총회 이사회 뭐 이렇게 총회를 여러 번 했는데 미국에 간 정길당 중에 미국에 가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방법이 총회 연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미국 시민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락처에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왜 요즘 세상에 어디도 연락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재판을 또 몇 번을 끌어. 이놈이 이게 됩니까? 이게 문중이? 자 일단은 됐네. 공식 이사회를 마치지. 그렇죠. 오늘 뭐 공식 이사회 참석자 회의가 다 했으니까 이제 아무 좋은 얘기들 해. 그래도 사실 사기는 그대로 제출해야 돼요. 총회.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4일에 다시 있잖아. 제가 여기는 정길당 중에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정길당 수하고 김혜은희 당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정길당 수 세훈아 여보 서류 여보 사인 받은 거 다 가져가.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 정길당 수도 그렇고 김혜은희 당수도 그렇고 상길당 수가 항소를 하고 있어서 현재 안에 많이 우리를 다툰 거 있었다. 다툰 거 있었고 그래서 이 소송을 원치를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오늘 정길당 수하고 이분들이 참석하는 이유를 제가 말할게요. 이사회인데 이거 모르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정길이 당수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김혜은혜 당수도 해서 나한테 이 재판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항소장이 내가 그 전날 받았어요. 통화하기 전날. 그래서 재판이 17일 날 어제 그제 며칠 전에 개표 있고
항소전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길이 당수, 김영은의 당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항소를 취하고 우리 문중원들이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항소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정길이 당수고 김영은의 당수는 상길이 당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공토담을 소멸권 이전을 자기들한테 옮기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 옮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김영은의 당수도. 그래서 나는 이 취지를 정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후손들한테 이건희가 앞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걷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준원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원 할아버지 다 우리 할아버지들입니다. 홍범, 영범 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시대답을 원한다면은 항소한 것을 빨리 하고 취하하고, 그 다음에 문중에 이 소송이 발단 원인이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땅에다 우리 목을 떼달라 해서 소송이 된 거니까. 그리고 회의에도 나오지도 않고 충분히 몇 년을 거쳐서 상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회의도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할 수 더 이상 이것서 재판을 갔는데, 그래서 소송을 했으니까 문중에 사과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중에 처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준원 할아버지, 개원 할아버지, 영범, 홍보, 증조보다 다 우리 조상들이니까 나도 작년까지 내가 시제를 다 모셨어요. 그분들 다. 김영은의 당시 시제상 와가지고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없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렸어 김영은이. 아무리 내가 재판하고 뭐고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 안 모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나도 증조 보니까 시제를 별도로 모시겠다면은 우리 당수님은 왜 시제를 갖다 같이 모시지 왜 그러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이 오는다면은 별도 모시고 나도 문중원들을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제답을 갖다가 떼어달라 뭘 치게 되면은 그것도 내가 몇 표를 떼줄 수 있는 그건 결정할 수 있다. 내 땅이 아니다. 문중지사회는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공중을 사달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난 할 수 없다. 이사에서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재판 전에 22일날 재판, 27일날 재판이니까 항소 빨리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토답이라고 확인서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재판이 끝나니까 원만히 끝나니까 그 다음에 논의를 합시다 하는데 그럼 네 알아서 하라 해도 다 끊어버리더라고. 제가 그대로 연락이 없어.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가 2년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두 분들한테 세 분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그냥 중간중간에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참석하시는 게 그래서 이사회를 갑자기 내가 결정을 해놓고 우리 정길 당수기 그런 얘기를 말씀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럼 네가 결정 못하면 이사회를 당장 내일이라도 소집해달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소집해봐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코로나 상황이고 그게 안 돼서 하다가 마치 오늘 급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어제 그제 전화해서 우리 내일 모레 이사회를 하니까 한번 분위기를 파악하십시오. 오셔가지고 문중 분위기 어떤지 그래가지고 이게 오시게 자 그럼 내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와서 내가 발언할 자격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 이제 좀 부족하고 이제 참 맡아서 우리 집행부 고생합니다. 문중원인데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서 참 이 사건 때문에 공정하고 나오고 싸움도 많이 하고 나도 참 진짜 막 니멋대로 했더라 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가 김해 형님이 오실 건데 김해 형님이 이 날짜가 어저께 갑자기 전화를 받아놓으니까 오늘 제주도 가기로 그 약속이 돼 있더라고. 그래가 심지어 내가 형님 그거 내가 변상해주면 안 돼요. 변상하고 형님 막 같이 갑시다. 나는 문중에 대해서 아는 걸 별로 없으니까 그럼 내 시킨대로만 하고 온나 도저히 여기는 내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글자로 단체로 놀러 가는데
그것도 부부간에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못 받고 그 양반도 뭐 나이가 뭐 내물에 90인데 90도 놀러 간다는데 모처럼 간다는데 가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갔다 오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내가 우리 동생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생도 그 이야기는 합디다. 문중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우긴 일도 없고 안 준다 하는 말도 없다. 인정한다 이거야. 다 인정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참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도 이제 끌고 올라했어. 오늘 솔직히 말로. 그러면 형님 내가 오늘 가면 칼 불린다요. 나는 내 성질을 못 견뎌. 나도 성질이 여러분 또 같이 사는 사람은 알게 종영이나 뭐 저쪽 가할게요. 나도 아주 더러운 놈이거든 성질이 진짜. 우리 문중에서 내려놓은 놈인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절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동생은 절제가 안 되더라고 아직. 안 돼.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되온 것만 또 해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서로 이렇게 얼굴이 다 붉혀졌잖아. 이런데 솔직히 말해 시제라 해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그거 가서 시제 못 먹어요. 솔직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차피 분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촌수가요. 솔직한 말로 계산되면 10초이 넘어요. 10초이 넘었습니다. 10초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우리 집안 딸내미하고 연애해도 몰라. 솔직한 이야기야. 몰라 전혀. 그 정도 벌어져. 그 정도 벌어졌겠지. 그러니까 인원을 이 족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벌어졌더라고. 솔직한 말로. 우리 이제 법조 할아버지 밑에서는 얼마 안 벌어졌어.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이야기했더니 한 50명 뭐 이야기 하는데 60명 이런데 이쪽에서는 많이 벌어졌어요. 그 형제간들 말이야가. 이쪽 제자에서는 많이 벌어졌지. 우리 아버지는 둘이 뿌이잖아. 제출이 제거이. 근데 저쪽에서는 3명 아이가. 그리고 오형제지. 오형제에서 3명 중에서는 엄청 많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도 하시는 말씀 그게야. 김혜형님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나와서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모시자. 그 이야기를 꼭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시대를 모시면 우리도 이쪽에 이제 참 우리도 이제 한 5촌까지 문중을 또 형성해요. 해가지고 하는데 첫째 이제 또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사람이 땅이 참 많더라고.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 경작을 해가지고 그 소장료라고 받잖아. 이걸 해갖고 운영을 하고 시대도 모시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거를 뭐 우리 앞으로만 관리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소장료 나온 것 같고 우리 문중을 운영해서 시대도 모시고 이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밖에 내가 보기엔 없어 지금 현재로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0% 당수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동의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맞습니다. 상대 땅속이 이건 문중 땅이다. 아니 이제 자기 땅이라 이러지는 주장을 아니 그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 안 해.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증거가 너무 명쾌해요. 명쾌한데 상길 땅속의 의도는 나는 내가 그렇게 내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의도는 어디를 가져가냐면은 증거를 갖다가 대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법원에 우리가 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기각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지금 2년 3년째 끌어오니까 원인이 그것 때문에 상실당 중대하고 그 다음에 건축영님 때문에 그러니까 문중에 사과하고 내 얘기는 깍듯이 아니 뭐 그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함소부터 취하하고 그렇게 하고 법원에 이번에 지금 저 12월 22일 날 잡혔습니다.
이거 문중당이다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한 장만 넣으면 돼.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당수님 뜻 취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당수님 말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으니까 자 우리 회장도 알고 정 회장도 여기 다 한단 말이야 이사들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들 앞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조상인데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난 그 이상은 여기서 그거 할 생각은 다 자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교리는 안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 이번 총회에서 오셔서 당숙이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립당숙이 3년간 문중 회장으로 일했던 걸 알고 계세요? 조금 일 본 거는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일을 좀 본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장할 당시에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문중이 해제니 서울이니 해가지고 응답 문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어수선할 당시에 그래도 해제 실정을 잘 알고 그래도 서울하고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밀어서 회장을 좀 해주십시오. 문중 화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중 이걸 전부 다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땅이라고 자기 할아버지 땅이라고 해가지고 문중으로 해수도 안 되고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득을 하자고 몇 번 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설득 작업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영 안 돼서 소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옆 주위 사람도 알 거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문중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다시피 시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으냐면 시제 때요. 은혜 당시 바로 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분파하겠다. 그래서 내가 당수한테 그랬어요. 당수님 그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파를 한다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다. 당연히 거기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사를 따로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또 문산이 따로 있잖아. 그 항장밭 아니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항장밭 에서 지금 몇 그릇 떠나요? 20그릇 떠나요? 21그릇 떠나요? 26그릇. 26그릇.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 지방 하나 써놓고 30그릇도 좋아. 근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선상에 따로 딱 있어갖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왜 거기다 지방 써놓고 제사를 모셔야 되느냐 이거야. 난 그것도 솔직히 말해봐. 좀 그렇거든. 근육이네 할아버지 산적 어디 있어? 공대산에 있습니다. 몇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혼자 계시죠? 근육이 할아버지도 혼자 계셔. 공대산. 아니 거기는 그랬대 그렇지 못하잖아.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취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법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문중 일을 이거는 이렇게 막 시제 모셔라 안 모셔라 법에서는 이걸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솔직히 말해봐 이 법에서 자 우리 집안 식구 싸움인데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하겠어. 이유가 뭐야?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됐어? 거기서 이기면 뭐하겠어? 우리가 이기면은요 아니죠. 문태답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문태답 제대로 정리되잖아 주면은. 그렇게 주라 이걸 누가 안 준다 했나? 안 주니까 주는 대신 우리 쪽으로 우리 주자 할아버지 쪽으로 경작권을 좀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좀 받아내가지고 그것도 우리도 모사처리 해야 될까? 우리도 밥그릇이 8그릇인가 되더라고. 살다 보니까 나는 잘 몰라. 근데
김해 형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밥그릇이 8이다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근데 방금 8건 차리나 무조건 이야기를 하시는 건 20건 차리나 돈은 뭐 같이 비슷하게 된다더라. 거기에 몇 그릇이냐면요. 영범, 홍범, 주는, 개원 해서 8그릇 맞네. 딱. 8건이야. 그러니까 시제 모신 데는 제짜아버지를 별도로 모시니까. 저거 시계 안 들어갈 거야. 김해 형님이 그거 모를까 봐. 이사가 아니어서 발언권은 없지만 여기 한 문종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이거는 합리적이고 꼭 이렇게 돼야 하는 방법이야. 첫째,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소치야를 해야 돼. 그리고 둘째, 그 다음에 총회를 열어야 돼. 셋째, 총회에서 상길이가 와가지고 아니면 정길이가 와가지고 그 총회 석상에서 왜 우리가 시대를 따로 모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문중원들이 그걸 추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4,500개 떼준다든지 28,000개 떼준다든지 거기서 결정이 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그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총회 때 몰라 김해 형님이 어디가 안 오면 삼성을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 돼. 어? 내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회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회 전에 12월 4일 날로 날짜를 지금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형님이 김해 형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 밥그릇 순대로 한다 보면은 거기에 소장료를 받아갖고 시제를 모시는데 두 말 받다가 땅 점해줘가지고 거기서 소장권 받아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힘드냐 그러면은 거기서 먼저 당신이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너무 오래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하게 된 원인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소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총회나 이사에 나와가지고 우리 취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몇 평을 띄워달라 해야지 문중원들이 추인을 받아야지. 보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우리 밖 몇 그릇 정확히 몇 평을 띄워주십시오. 나 그거에 따라서 소치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이사들뿐만 아니라 문중원들을 갖다가 누가 그거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택성은 있네요. 만약에 취하면은 이만큼 죽었을 때 그래. 근데 얘기는 아니지.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를 믿고 해야지. 봐봐 이 소송 원인이 감정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거기 지뢰를 갖고 이렇게 띄워준다는 건 어디서 띄워주는 거야? 누가 띄워주는 거야? 자자자 지뢰 이렇게 그걸 얘기해야지. 띄워주는 게 아니고 들어봐요. 당수.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따로 시제를 모셔야 하는 간이성을 말씀하셨어. 나는 내 스스로 조상님을 섬기는 예우 차원에서 그 본류, 본택 아니면은 그 본질 때문에 사람들을 나 혼자 모셔. 그게 자선된 도리여. 무엇이 이 땅 없으니까 조상 못 모시고 있다? 그럼 걔 삼노무지거리 어디가 있냐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사람들을 나 혼자 모셔. 그게 자손이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창피하지 하지 마시라고. 아니지. 응? 아이, 그 다음에 생각이고. 다음 생각,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여기 당속 그쪽 내리가리 쪽 의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받아들이기 얘기를 하잖아. 방송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소리를 하고. 제 얘기는 내가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게 우리 문중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내 얘기는 이 문중원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항소를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소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 법자다. 법자. 내가 아까 한 얘기 그 이상 말이야. 그 이상은 요래됐으니까 요래냐면 나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요래 떨어 나가겠다 이거라. 이거는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그거를 하려야 돼. 영어를 우선 그 뭐든지 그 절차가 있는데 이걸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리가리랑 한평 일가 하다가 시제 정도로는
못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안은 많이 일하는 게 아니지. 완전히 갈라서면서는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당신이 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완충 2, 3년 역할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많이 등을져 있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함수 취하는 방법이라는 게 일단 하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문토가 매몰차지 정리가 않으니까. 돼야만이 그렇지. 일이 뱉히는 거지. 그 소리요. 문토가 지금 정지도 안 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 나오면 누가 동의를 하든가 말이 안 되죠. 문서 정리는 바로 되지. 취향 앞이면.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염려사항은요. 자, 지금도 이렇게 아까 당수님이 환경부터 시제를 모시는데 좀 이렇게 나쁘고서 이렇게 그런 걸 염려하시는데 만약에 자 항소를 그치 않고 서로 재판에 가가지고 이제 항소는 한 두세 번이면 심리가 금방 끝납니다. 또 상고는 법리 판단만 하니까 더더욱 빨리 끝나고 그러면 길어봤자 1년 안에 상고까지 다 끝나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하고 송달료 이런 걸 따지면은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비용을 갖다 우리 이사회 때 총회 때 결의를 했어요. 이거는 피고들한테 부담을 한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판 끝나면서 그러면 이게 등기권자가 4명인데 4명한테 4분의 1로 하자니까 그게 아니라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당순내 지금 직계들이까지 해서 군함에 했는데 또 1회 당수 들어가니까 또 그 이제 청소이 돼서 한 몇 명이 더 추가되자니까 총 피고들 수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순내에 또 부담이 돼. 나 1심에서 판결, 2심에서 하면은 소송료 가지고 이제 압류가 들어가니 내라 마라 하면은 더 깊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변호사가 항소한 거에 대해서 대응비 500만 원을 선임료 수임 계약을 했어요. 변호사비가 넣어달라는 거 제가 어제 그제 약속을 했는데 안 넣고 있습니다. 안 넣고 있는 이유는 내가 회장수한테 내 시대모임사 변호사님이 넣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넣고 있는 이유는 나는 당수님들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기다리면서 항소를 포기를 하면 굳이 변호사 수임을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봐도 우리 문의원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빨리 항소 취하는 방법.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길 동생은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 변호사 선임했다고 알고 있어요. 선임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도 그야말로 아니 서울에 내놓으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지는 사람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는 솔직히 말이야 이걸 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이 일로 해갖고 많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갔고 지 사비들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려도 안 돼요. 아니 당신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번에 형사소송해가지고 당신이 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고 가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째라야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매우 아주 참 점잖은 얘기들이야. 나는 지금 나를 설득해야 되는 것은 왜 분파하느냐에 대한 기본 이유야. 아니 이런 일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다른 집안에서도 분파할 일이 있나? 형님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이게 핵자 확률이 없어요. 우리 어디서 집안에 지금 다 돌아가시고 핵자 확률이 없다고. 핵자 확률이 지금 형님 살아계시고 김희 형님 살아계시고 또 누구야? 많으시고 뭐 당신이 여기 저기하고 여기 뭐 기회 석호 뭐 많잖아요. 형님과 왜 분파를 하려고 하느냐. 그 자본주의 쪽에서 불만을 제가 말씀드렸죠. 왜 분파를 하려고 하느냐. 분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건식이 당기 계실 때 여기 항장밭으로 우리 할아버지 선수를 몇 개 옮겨셨잖아요. 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기당 200만 원씩 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 중조 고조 할아버지들도 이제 그 내거리인데 우리 중조 할아버지 선수들 전부 다 저기 돌려석도 없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뭐 같은 레벨이니까 거리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좀 해달라. 잘못 이해하고 있네.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그때 바로는 안 주고 한 2, 3년 지나서
200만 원인가 문정에서 줬어요. 우주적으로 그 할아버지 산소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기 뭐 시제 참석하고 하는데 좀 이제 틀린 게 이제 큰 집 쪽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요. 작은 집 입장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전에 해제 시제 몇 번 많이는 안 갔습니다. 몇 번 갔고 이제 또 저기 산소를 옮긴 다음에 몇 번 가고 했는데 다른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 오기 전에는 항장밭에서 시제를 모시고 또 어디로 가서 또 모시고 또 어디로 가서 모시고 옛날에는 그랬지. 네,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 우리 할아버지 그 붕바이 거기서 또 모시고 그랬는데 산소를 그 이제 항장밭으로 다 옮긴 다음에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 저기 가서 제사를 안 지내요. 알고 보니까 입회만 있어요. 입회만 있고 거기서 그냥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 쪽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그중에 지냈는데 이제는 입회만 놓고 지내니까 한번 내가 이제 건식이 장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건식이 장인 하신 말씀이 이거 당신 뭐 그래 다른 분들이 또 보면은 전부 다 입회만 놓고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큰집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할아버지 산소에서 하니까 괜찮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집 쪽에서는 저는 대기비단 말씀드리는 틀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100%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우리 문중원들이 각자 우리 대기비당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마지막 끝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려면은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세상 차려놓고 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김해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내가 요거라도 처리해놓고 죽을란다 이런 지금 각오하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사건도 알아요. 그리고 충분히 서운하는 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리당숙이나 나나 반성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세대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밴드에다가 시제 모시고 법원에 갔다 와서 내가 한탄을 했는데 내가 20, 30년 동안 우리 동생들 참여를 하라고 막 그렇게 독려를 하고 뭐 버스까지 대절하고 연락 직접 내가 몇 번을 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콧방이 안 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봤는데 회의총회 이거 자체도 이사회 하는데도 제짜 할아버지 대표되는데도 뭐 이렇게 주저해. 그래서 시제를 흔들 해제 벌초를 흔들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가서 모시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축성일 벌초에도 막 5, 6명 그 넓은 발판을 다 해도 안 와.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황범, 영범, 교원 할아버지, 준원 할아버지 씨 별도로 모시면은 항쟁밭에 계신 지문 할아버지, 유경 할아버지, 돈찬 할아버지, 승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시제를 안 보실 거냐? 그쪽에서는 그럼 그쪽의 조상 아니냐? 이거 내 얘기는 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점은 나는 옛날에 내가 그래서 상길당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는 이제 분명히 상길당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분명히 준원 할아버지, 영범 할아버지 다 우리 조상이다. 항장밭에 예를 들어서 기당 2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그분들도 200만 원에 준해서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 해제 재산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 상길당수가 얘기했어요. 잘못했다. 근데 나는 그런 룰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문중일을 하는 동안은 그런 룰은 안 범하겠다. 그리고 상길당수가 어떤 얘기냐면 항장밭에 너희들만 모시고 뭐 이러는데 항장밭이 비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은 거기 가 있어. 우리는 나는 저 둘째 증조부선인데 우리 증조부도 못 갔어. 못 가요. 그러니까 장남은 갔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건 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다 이해. 그리고 옛날 재무들이 돈을 갖다가 2년 뒤다가 200만 원 준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상길당수한테 다 그래도 아까도 지금 전자 얘기했듯이 그래도 다 이쪽도 조상이니까 참여를 하고 저기 그 이야기가 맞아요. 저기 우리가 항장밭에서 시제 모신다고 하나면 안 갑니까? 그러니까 하도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러듯이 저기 본바에서 시접 모신다고 우리가 한 개만 안 가면 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당수님 얘기라도 나는 100번 받고 얼마 지금 아까도 우리 전기장이 10천이 넘으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데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문제를 이걸 갖다가 다 업무로 사실상 확인은 어렵겠지만 가장 급선무가 그걸 한 다음에 원인이 이렇게 제공을 했으니까 아니 운터다고 후손들한테 선대가 떳떳하자고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데 뭐가 그거 이상 나는 내가 떳떳한 게 그겁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신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후손한테 넘겨준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대길이 당숙하고 정길이 당숙님이 내가 모신 것은 문중 분위기 보시고 상길이 당숙이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아까 그 무렵에 당숙님과 통화할 때 건춘이 형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윤회 당숙 지금 재판하고 있는 피고 명중이가 그 사촌간입니다. 명중이가 나한테 했잖아요. 건춘이 형님은 나한테 싸가지 없니 뭐니 네가 먹으려고 그러니 네 전화했잖아 나한테. 네?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잖아. 네, 만나고 왔다.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잘했어. 그래서 아마 건춘이 형님하고 상길이 당숙은 서로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같이 통화를 자주 하는 걸로 알아요. 내 직감으로. 그래서 건춘이 형님은 상길이 당숙한테 항소를 포기를 하고 종용한 거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명중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길 당숙은 따지지 말고 당신이나 건춘이 형이나 설득을 해라. 내가 17일 재판에 가니까 당신이나 이거는 재판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재판장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건춘이 가족들은 6남매인데.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재판에 참여 안 하면 문중이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그런 짤없는 소리지 마라. 당신네들이 준비서면 매달 받으면 한 번이라도 답장을 갖다가 이거 문주당 맞습니다. 한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써주면 돼. 근데 눈치나 보고 있다가 떡이나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전번에도 명중이한테 그 얘기했어. 지금 건춘이가 하는 얘기는 내가 17일날 재판을 가니까 확인서를 내가 건춘이하고 나 통화 안 된다. 명중이 형님이 나한테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써달라. 내가 그거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춘이가 장남으로서 윤회당수 장남으로서 이건 문중당이 맞다. 확인서 써달라 그랬어. 근데 답장이 없어. 명중이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전화 내가 몇 번 두세 번을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 그래? 안 왔어? 이거야 답변이.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지금 우리 문중원들을 내가 알기로는 속독들이 지금 재판에 걸린 사춘관들을 제외하고 사춘관들은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우리 대기당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건축 동생이 그래서 제 얘기는 공무지.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요 90% 100%가 이 재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함수 치시오고 그 다음에 저 총회 때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태희당숙이 문중 회장입니다. 나는 저 장소인으로서 내가 받들고 있으니까 당수님한테 전화해서 한때 잘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다면은 우리 태희당숙이 아마 제가 옆에 계시지만은 화근건데 아까도 왜 분파하려느냐 몇 명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니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아니 저도 몇 번 그 품문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제 생각은 문중 재산이 정리가 안 된다는 어떠한 조건도 다 부각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할 수 있고 이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은 운터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난 절대 반대한다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자. 이게 큰 집에 큰 집에 요번에 파산 신고 냈다는 지평이요. 지평이. 근데 우리 문중이 솔직히 말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 그 사람이. 아니 그거는 문중에서 나도 그 이야기 없는데 할 이야기 없지만 싶은 사람. 그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많어. 얘기를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나는 지평이 얼굴을 갖다가 이번에 재판하면서 나오고 진짜 벨소리를 하고 때려 죽인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 얘기는요 문중의 헐도리를 보고 김혜은의 당수는 일상 그랬어요. 상길이 당수도 장소를 찾아라.
장소를 찾아라. 근데 장소에 연락이 안 되고 전혀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재판에서 어떻게 이제 추적해서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취지를 설명했어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욕심을 내 재판에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원래요? 내가 녹취가 있어 하도 지평해봐. 하도 네. 이게 문중 재산에 대해서 네. 건들지 말라. 봐보세요. 네, 나한테 적을 돌리는 이유가 문중원들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네. 어떠냐면은 네가 머리 똑똑한 놈이 네가 먹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난 그런 생각이 초도 없어요. 근데 집행이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이요? 그래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아 형님 머리 좋은데 아 형님 가만히 있으면 저거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태희 우리 작은아버지 똑똑한 작은아버지 꼬셔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모르면 내가 일일이 얘기해 녹취까지 해놨어요 다. 아 얘기들이 아니 자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어 작년에. 파산 신청해가지고 자 어떤 일이냐면 나는 그런 기쁜 내 마음 모르고 그래 장선인데 그래 얘기했다니까 좀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 문중에 당수님 있는데 아니 당수님 자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떤 걸 느꼈냐면 상길당수하고 건춘이냐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기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집행위가 작년에 파산 신청했어요. 그래서 파산 재판부가 작년부터 깼어요. 재판부가 꼈는데 만약에 재판을 안 했으면요. 집행위 앞으로 있는 항장과 호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왕리 땅.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파산 재판부에서 집행위 재산을 조사를 딱 해보니까 소송 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집행위 제껴놓고 재판부가 참여를 했어. 재판부 참여해서 했더니 다 이제 해가지고 항소 포기했어. 그 재판부로 판사가 직접 법원에서 내는 판사가 그 채권단에서 나온 판사가 해볼 수 없으니까 그 이제 항소를 안 했어. 상길만 항소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그 점에 상길이하고 그때 당시 얼마나 고맙든지. 왜냐하면 재판을 안 했으면은요 항장과 산 넘어갔습니다. 그 집행위 파산부한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집행위 파산부면은요 항장부 우리 조상들 선산에 있잖아요. 우리 문중 딱 걸어서 나 이거 우리 땅 내가 압류해가지고 당신네들 저 분묘기주권인가 작년인가 발동했습니다.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해보면 아무 얘기 없이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우리 문중 돈으로 사야 될 판이에요. 진짜.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덕분에 아 상길이 윤회의 당숙이 윤회의 당숙의 자손들이 나를 도와주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그리고 또 내가 솔직한 말로 포항에 와서 내가 딱 47년 아까 살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도 그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도 풀리고 해가지고 내가 문중을 열심히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시대 때 꼭꼭 참석을 했어. 남 안내는 진짜 찬조금도 돈 10만 원 줘가면서 내가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선산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그 진짜 거기에 이제 시제를 모셨어. 그래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그 춘섭이 형님이 그 용왕리에 살았었잖아. 그 집이 다 이사 가버리고 비어 있었어. 그래 창녀이가 우리 문중 땅을 내가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그 창녀이가 그 집을 허물었어. 그래가 그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서 그 지가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집을 허물이면서 허그린 싹을 30만원 문중 돈을 빼갔다고 하더라고. 30만원인가 40만원 하여튼 그 문중에서 그 장비값을 이제 일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야 그거 네가 땅 벌려고 그거 네가 벌으려고 그 땅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걸 꼭 그 돈 받아야 되나. 네 그래 좀 장비 있으니까 씨발 놀기 삼아 좀 하지 이럴까. 이 사람이 성질을 내고 나한테 씨발족 같은 거 하고 덤비는 기라. 그래갖고 내가 구불기 둘이 싸웠다고. 그 뒤로부터 얘네 창의하고 그래. 그래갖고 얘네 씨발은 문중대 안 간다 그러고 그런 오해가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자네 오해가 있었지만 상길당수도요 창의 그 수군하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걸 내가 중간에서 하이시키는데 그래서 아니 자 장수님 나는 제가요 문중에서 그런 일이 자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이 얘기 이렇게 우리 문중원들 어른들의 행자 아니면 건자든지 내 자신도 잘못하고 있는데 누구 탓할 것 하나 없어요. 물론 창의장 할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역으로 말하면 상길당숙도 허의 땅을 갖다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땅을 벌겠다고. 근데 지금 그 내용이 개인을 비트한 발언을 아니 들어봐. 지금 회의 내용은 다른 내용 같아. 왜냐면 아침에는 저렇게 할 거야. 아니 그래서 더 이상 듣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중원들이 그 상길당숙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중에서 우리 문중에서 돈을 내줬어요. 문중에서 돈을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분위기 파악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상길이가 지네 힘만 더 힘었으면 좋겠어. 가서 말씀 잘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 12월 4일 전에 그 동생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일인데 그게 좀 아니 당수님 잘 오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나는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호사비를 한 3일 전에 입금을 했어야 돼요. 저 여기 보면 몸께서 이거 저 그래서 나는 오늘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든 월요일 날은 보내줘야 돼 변호사비를.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받고 이제 항소에 대비를 하니까 변호사비가 일단 들어가면은 좀만 더 기다려서 그래.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반만 주고 하든 좀 나눠서 해. 아니 그 조금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빨리 지금 아니 오늘이라도 진짜 상길이 만나서 이 문동 일의 분위기를 파악하셨으면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차를 밟아놓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 잘했어. 그리고 봐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기대를 못해 그냥 보면.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수님도 별도로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황장과 조상들을 치에 모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든 간에 이 얽혀있는 것을 풀어야 돼. 풀고 나가야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할 게 뭐냐면 내가 한 그 목포 지원에 이제 몇 번 나가봤는데 내가 목포 지원에 가서 상일당수 자제분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다 참 잘나도 잘 계셨더군요. 그런데 법도 모르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좀 내가 다소 좀 이해를 하려고 했어.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자제분들이 변호사인 줄 알았거든. 물어보니까 자제분이더라고. 그러면 자제분이 법정도 알고서 여기 이제 변론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알만 하신 분이 아버님 설득을 못 시켰나?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법정에 가서 꼭 이래야 되겠냐? 아니 그가 법무사 사무실이 있거든. 저도 법무사에 좀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조카한테. 그래서 아버지 설득을 시키는 것을 하면은 지금도 하는 말 이렇게까지 안 일심에서 한다. 내가 변호사 사서 회의를 받다 이거라. 계속 재판 과정에서 중간에 그러고 말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 이해를 하죠. 이게 재판 꼭 가서 이렇게 당신을 해야 되냐? 이거는 조상 은덕을 제가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장수님 그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이번에 재판에 수고도 안 했습니다. 내 인상 뒤에 전혀 내가지고 다른 문의원들 부산에 뭐 사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존중해 부탁드리니까 당수원 기양 조상들 여기 정길이 당수원 바로 밑이지 않아요. 정길 당수원 그래도 내가 얼뜻 보고 옛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길 당수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상길이는 전혀 몰랐지 나는. 저 정길이 당수님하고 모르고 워낙 그것도 어렸을 때 욕을 안 봤으니까. 나도 이 재판 기록은 문중에 보시겠다면 내가 문중이 타고 이건 나는 이 책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 책으로 만들었어.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책이 20권인데요. 20권. 방송도 있구나. 20권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적극적으로 사보라 이거예요. 회장도 사보라고 나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보시고 나를 설득을 못 시키니까 당장 끊어요 연락을.
그건 아니죠. 수고했네. 고생했어. 좋은. 네, 당신 박수로 먹지. 아니, 양수는 뭐 가라앉도 안 했으니까. 난 상기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